한 달이 흘렀다. 강무진은 매일 새벽 장경각 지하실에서 신법을 연구하고 오후에는 해원대사에게서 직접 지도를 받았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수련에 쏟아부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대주천 개통이 완성되었고 금강불멸체 제1단계를 완벽히 익혔다. 전생에서 10년이 걸렸던 것을 단 한 달 만에 이뤄낸 것이다. 내 놈의 성장 속도는 괴물 수준이로구나. 개원대사가 감탄하며 말했다. 오늘도 뒷산 계곡에서 수련이 한창이었다. 사조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겸손은 좋지만 과한 겸손은 거짓이다. 내 놈은 타고난 무구 체질이다. 모든 무공을 받아들이고 융합할 수 있는 천부적 재능. 그것이 내 진정한 힘이다. 무구 체질. 강무진은 전생에서도 자신의 특수한 체질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한 적은 없었다. 무구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때 없는 몸이다. 일반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 성향의 체질을 갖는다. 어떤 이는 양강한 체질이라 양의 무공에 적합하고 어떤 이는 음유한 체질이라 음의 무공에 적합하다. 하지만 내 놈은 다르다. 정도와 마도, 강함과 부드러움, 그 어떤 무공도 거부하지 않는 완벽한 그릇이다. 개원이 강무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것은 축복이자 저주다. 모든 무공을 익힐 수 있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모든 무공에 파묻혀 제대로 된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금강불멸체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내 중심이 되어줄 것이다. 강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생에서 그는 수많은 무공을 익혔지만 체계가 없어 고생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강불멸체를 중심으로 모든 무공을 융합할 계획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내일은 제2단계 금강의 힘을 전수하마. 감사합니다. 사조. 개원이 떠난 후 강무진은 혼자 남아 수련을 계속했다. 폭포 아래에서 장법을 연마하고 바위를 치며 장력을 단련했다. 예전 같으면 손이 부러지고 뼈가 금이 갔을 타격이었지만 금강불멸체로 단련된 몸은 끄떡없었다. 오히려 타격을 받을수록 더욱 단단해졌다. 해가 질 무렵 강무진은 소림사로 돌아왔다. 저녁 공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 절 입구가 소란스러웠다. 화려한 마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무림맹의 깃발을 든 무인들이 경내를 누비고 있었다. 무림맹에서 또 왔나 보네. 개담이 옆에서 말했다. 이번에는 뭔 일로 온 거래? 글쎄, 한 달 전에도 왔었잖아. 또 협조 요청하러 온 게 아닐까. 강무진은 무림맹 일행을 주시했다. 백도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중년의 무인 몇 명과 젊은 제자들이 보였다. 저녁 공양을 마치고 자벽승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강무진은 우연히 대화 소리를 들었다. 방장님, 이번 일은 무림의 대의를 위한 것입니다. 소림께서 협조해 주시면. 알겠네. 하지만 소림은 살생을 금하는 곳이네. 너무 과한 요구는 곤란하네. 개공 방장과 무림맹 사절단의 대화였다. 강무진은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과하다니요. 우리는 단지 마교 첩자들을 색출하자는 것뿐입니다. 이미 중원 곳곳에 마교의 손길이 뻗쳐 있습니다. 이들을 방치하면 제2의 천마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을 수는 없네. 증거는 우리가 제공하겠습니다. 단지 소림의 명의가 필요할 뿐입니다. 소림사가 나서면 다른 문파들도 따를 것입니다. 강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마교 첩자 색출. 그럴싸한 명분이었다. 하지만 전생에서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무림맹이 각 문파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실제 마교 첩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림맹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구실이었다. 마교라는 이름만 붙이면 누구든 제거할 수 있었다. 알겠네. 하지만 소림은 신중히 행동할 것이네. 무고한 이를 해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네. 물론입니다, 방장님. 우리도 그것을 원합니다. 대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다.
강무진은 조용히 숙소로 돌아왔다. 시작되었구나. 무림맹의 세력 확장이. 전생에서 이 시기부터 무림맹은 급속도로 팽창했다. 마교라는 공동의 적을 내세워 각 문파를 통합하고 반대 세력을 숙청했다. 그리고 20년 후 강무진마저 마왕으로 몰아 제거했던 것이다. 다음 날 새벽, 강무진은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다. 대웅전 앞마당을 쓸다가 측면 건물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 명단에 오른 자가 몇이나 되나? 강남에만 30명, 북방에 20명, 중원에 15명입니다. 모두 확실한가? 절반은 확실하고 절반은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운 것도 일단 제거한다. 마교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안 된다. 강무진은 몸을 숨기고 창문 틈으로 안을 엿봤다. 무림맹의 중년 무인 2명이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명단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중에는 무고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마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고하든 말든 상관없다. 맹주님의 명령은 확실하다. 마교와 연관된 모든 자를 제거하라. 그것이 무림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알겠습니다. 강무진은 이를 악물었다. 저들이 말하는 무림의 평화란 결국 무림맹의 독재일 뿐이었다. 반대 세력을 모두 제거하고 자신들의 뜻에 따르는 자들만 남기는 것. 남궁천. 너의 야욕은 이미 15년 전부터 시작되었구나. 그때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사람 살려. 강무진은 재빨리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다. 소림사 후원, 자벽승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무림맹의 무인 3명이 한 자벽승을 둘러싸고 있었다. 자벽승은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져 있었다. 이놈이 마교 첩자다. 서역에서 온 정보에 따르면 분명하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고아 출신일 뿐입니다. 마교와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거짓말. 내 몸에서 마귀가 느껴진다. 무림맹 무인이 검을 들어 올렸다. 곧 쓰러진 자벽승의 목을 칠 것이었다. 잠깐. 강무진이 앞으로 나섰다. 무림맹 무인들이 그를 쏘아봤다. 너는 누구냐? 자벽승 해강입니다. 저 사람은 제 동료입니다. 그는 마교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나서는 게냐? 물러서라. 저 사람은 1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마교 첩자일 리 없습니다. 무림맹 무인이 비웃었다. 10년이면 충분하다. 오히려 그만큼 깊이 잠입한 것이지. 이것 봐라. 이놈의 등에 마교의 문신이 있다. 무인이 쓰러진 자벽승의 옷을 찢었다. 등에는 희미한 문신이 있었다. 하지만 강무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마교 문신이 아니다. 서역 유목민들이 새기는 부족 표식이다. 전생에서 강무진은 서역을 여행하며 많은 것을 보았다. 그 문신은 마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단순한 문화적 표식이었다. 하지만 무림맹 무인들은 모든 서역 출신을 마교와 연결시키고 있었다. 편견과 무지, 그리고 의도적인 왜곡. 그것은 마교 문신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아느냐? 설마 너도 마교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무인의 손이 검 자루로 향했다. 강무진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강무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장경각에서 청소할 때 서역에 관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문신은 서역 유목민의 부족 표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린 놈이 감히. 무인이 강무진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무엇들을 하는 것이냐? 계명이 달려왔다. 그 뒤로 다른 소림 승려들도 모여들었다. 소림사에서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다니 무림맹이라고 해서 이럴 수 있는 것이냐? 계명의 호통에 무림맹 무인들이 물러섰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불쾌했다. 우리는 마교 첩자를 색출하는 중입니다. 소림께서도 협조하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협조와 폭력은 다르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사람을 해칠 수는 없다. 긴장감이 흘렀다. 무림맹 무인들과 소림 승려들이 대치했다. 그때 해공 방장이 나타났다.
무슨 일인가? 상황이 설명되었다. 해공은 쓰러진 자벽승을 살펴보고 그의 등문신을 확인했다. 이것은 서역 카슈가르 부족의 문신이로구나. 해공의 말에 무림맹 무인들이 당황했다. 방장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나도 젊은 시절 서역을 여행한 적이 있네. 이 문신은 마교와는 무관하네. 단순한 부족 표식일 뿐이네. 하지만 이 사람은 무고하네. 치료를 해주고 쉬게 하겠네. 해공의 단호한 말에 무림맹 무인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러났다. 쓰러진 자벽승은 치료를 받았고 강무진도 숙소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것이 시작이다. 무림맹의 폭정이. 전생에서 이런 일은 셀 수 없이 많았다. 무고한 사람들이 마교라는 누명을 쓰고 죽어갔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했다. 무림맹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그들의 야욕을 안다. 그리고 막을 것이다. 그날 밤, 강무진은 다시 뒷산으로 향했다. 개원 대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일을 봤구나. 예, 사조. 무림맹의 실체를 직접 목격했을 것이다. 저들은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추구할 뿐이다. 혜원이 한숨을 쉬었다. 나도 젊은 시절에는 몰랐다. 무림맹이 정말로 강호의 평화를 지킨다고 믿었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저들도 결국 인간이고 권력에 취하면 괴물이 된다는 것을. 사조께서는 왜 면벽 수행을 하게 되셨습니까? 20년 전 나는 무림맹의 부당함에 반대했다. 무고한 이들을 지키려 했지. 하지만 결국 패했다. 소림 내부에서도 나를 지지하는 이가 없었고 결국 계율을 어긴 죄로 이곳에 갇히게 되었다. 개원이 강무진을 바라봤다. 하지만 내 놈은 다를 수 있다. 내 놈에게는 재능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지가 있다. 강해져라. 저들에게 맞설 수 있을 만큼.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그래, 좋다. 그럼 오늘부터 제2단계를 가르치겠다. 금강의 힘. 공격의 무공이다. 수련이 시작되었다. 혜원은 강무진에게 금강장법을 전수했다. 바위를 부수고 나무를 쪼개는 강력한 장법이었다. 금강불멸체의 핵심은 균형이다. 방어와 공격, 받아들임과 내뿜음.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힘이 발휘된다. 강무진은 장법을 익히며 혜원의 말을 새겼다. 균형. 그것은 전생에서 자신이 놓쳤던 것이었다. 전생의 강무진은 너무 공격적이었다. 천하제일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압도적인 검수를 구사했지만 그만큼 방어가 취약했다. 그것이 결국 배신자들에게 당한 이유 중 하나였다. 이번에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겠다. 공격과 방어, 정도와 마도, 그 모든 것을. 수련이 끝날 무렵 혜원이 말했다. 한 가지 알려주마. 3일 후 무림맹에서 대규모 회의를 연다. 각 문파의 대표들이 모여 정사연합을 논의할 것이다. 소림도 참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회의에서 내 놈이 목격해야 할 것이 있다. 무림맹의 진짜 얼굴을. 내가 방법을 알려주마. 내 놈이 그 자리에 잠입할 수 있도록. 강무진의 눈이 빛났다. 감사합니다. 사조.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하거라. 위험한 일이다. 들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괜찮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들의 정체를 확인하겠습니다. 개원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역시 내 놈은 특별하구나. 준비하거라. 강무진은 숙소로 돌아왔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는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다. 3일 후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전생의 기억으로. 그 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정사연합이 아니었다. 각 문파를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었다. 이번에는 증거를 확보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세상에 폭로한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소림사는 고요했지만 강무진의 마음만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복수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었다. 3일 후 밤, 강무진은 해원대사가 알려준 비밀 통로를 통해 소림사를 빠져나왔다. 무림맹의 회의는 소림사에서 심리 떨어진 청운장이라는 객잔에서 열렸다. 표면적으로는 각 문파 대표들의 친목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무림맹의 세력 확장을 위한 미래였다. 강무진은 검은 야행복을 입고 몸을 숨긴 채 청운장에 접근했다. 한 달간의 수련으로 경공도 어느 정도 익힌 터라 담을 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청운장은 3층 건물로 오늘 밤은 무림맹이 전체를 빌렸다. 1층과 2층에는 무림맹 소속 무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고 3층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3층으로 올라가려면 내부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정면으로는 불가능하다. 강무진은 건물 외벽을 살폈다. 3층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다. 환기를 위한 것이었다. 저기다. 벽을 타고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금강불멸체로 단련된 손가락은 작은 틈새도 잡을 수 있었고 미약하나마 내력을 사용하면 몸을 지탱할 수 있었다. 3층 창문 앞에 도착했다.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번에 목표로 삼은 문파는 사천단가와 남궁세가입니다. 이 두 곳만 장악하면 강남과 중원의 절반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남궁천의 목소리였다. 강무진은 창문 틈으로 안을 엿봤다. 넓은 방 안에는 10여 명의 인물들이 앉아 있었다. 중앙에는 무림맹주 남궁천, 그 옆에는 외손자 백도현, 그리고 각 문파의 대표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놀랍게도 소림의 해공방장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소림의 다른 고위 승려가 참석해 있었다. 사천당가는 독술로 유명하지만 최근 당주가 병으로 쇠약해졌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백도현이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다. 우리가 당가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마교 위협을 강조하면 그들은 무림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궁세가는 어떻게 하나? 남궁세가는 이미 우리 편입니다. 남궁천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남궁세가의 가주는 바로 나의 동생이니까. 명목상 별개의 문파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림맹과 한 몸이지. 강무진은 이를 악물었다. 전생에서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직접 들으니 분노가 치밀었다. 저들은 무림의 평화 따위는 관심도 없다. 오직 권력과 지배뿐이다. 화산파는 어떻게 되었나? 화산파는 좀 까다롭습니다. 검선 풍청운이 아직 건재하고 그는 무림맹에 회의적입니다. 그렇다면 제거해야겠군. 남궁천의 차가운 말에 좌중이 조용해졌다. 맹주님, 제거라니 너무 과격한 것 아닙니까? 한 문파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과격. 무림맹을 방해하는 자는 곧 무림의 적이다. 적은 제거해야 한다. 그것이 리더의 책무다. 하지만 풍청우는 정파의 절정 고수입니다. 그를 함부로 건드리면 마교의 소행으로 꾸미면 된다. 그러면 오히려 화산파가 우리 편으로 돌아설 것이다. 복수를 원할 테니까. 강무진은 전율했다. 정파의 고수를 제거하고 그것을 마교 탓으로 돌린다. 얼마나 비열하고 치밀한 계획인가. 전생에서 화산파 검선 풍청운이 마교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림맹의 짓이었구나. 그때였다. 누군가 있다. 갑작스러운 외침에 강무진은 몸을 숨겼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 무인이 창문으로 달려와 밖을 내다봤다. 거기 섰거라. 강무진은 벽을 박차고 아래로 뛰어내렸다. 3층 높이였지만 금강불멸체로 충격을 흡수하며 안전하게 착지했다. 도망치는 자를 잡아라. 무림맹 무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소 20명 이상. 강무진은 전력으로 달렸다. 한 달간의 수련으로 경공이 늘었지만 아직 추적자들을 완전히 따돌리기에는 부족했다. 게다가 그들 중에는 화경 고수도 섞여 있었다.
이대로는 잡힌다. 강무진은 방향을 틀어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무 사이를 지그재그로 달리며 추적자들을 따돌리려 했다. 하지만 무림맹 무인들은 끈질겼다. 점점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다. 할 수 없다. 싸워야 한다. 강무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렸다. 가장 가까이 쫓아온 무인이 검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강무진은 금강장법을 펼쳤다. 장력이 검을 쳤고 무인의 검이 튕겨나갔다. 이놈, 내공이 상당한데. 무인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곧 다른 무인들이 합류했다. 포위하라. 놓치지 마. 5명의 무인이 강무진을 에워쌌다. 모두 선천경 이상의 고수들이었다. 일대단은 불리하다.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때였다. 어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맑은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무 위에서 한 인형이 뛰어내렸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는 19살 정도로 보였다. 흰색 도포에 붉은 띠를 두른 차림새. 얼굴은 절세 미인이었고 눈동자는 묘하게 빛났다. 강무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서랴한. 마교 소성주 서랴한. 전생에서 강무진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를 지키려다 죽은 여인. 지금 그녀의 나이는 19세. 아직 강무진을 만나기 전이었다. 설소저, 왜 이곳에? 무림맹 무인들이 놀라며 경계했다. 그들도 서랴한을 알고 있었다. 강호의 이름난 협녀로 알려진 그녀를.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서랴한의 진짜 정체가 마교 소성주라는 것을. 무림맹 어른들께서 이렇게 밤에 한 소년을 괴롭히시다니. 보기 좋지 않네요. 서랴한이 부채를 펼치며 웃었다. 이 차는 무림맹의 기밀을 엿본 첩자입니다. 비켜주십시오. 첩자라니, 얼굴도 가려진 소년을 무슨 근거로 첩자라 하시나요? 혹시 무고한 일을 해치려는 건 아니죠? 서랴한의 말에 무림맹 무인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서랴한은 강호에서 명망이 높았고 여러 문파와 친분이 있었다. 그녀를 함부로 대하면 곤란했다. 이것은 무림맹의 일입니다. 설소저께서는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섭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 소년,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서랴한이 강무진의 손을 잡았다.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감촉. 전생에서 느꼈던 그 손길이었다. 따라오세요. 서랴한이 경공을 펼쳤다. 강무진도 함께 날아올랐다. 무림맹 무인들이 쫓아왔지만 서랴한의 경공은 환마무영보. 마교 최고의 경신술이었다. 순식간에 추적자들을 따돌리고 숲 깊은 곳에 도착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서랴한이 강무진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그를 빙그르 돌아보며 웃었다. 그런데 당신, 누구예요? 무림맹 회의를 엿보다니 보통 사람은 아니네요. 강무진은 복면을 벗지 않았다. 아직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하고 먼저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누굴 구했는지는 알아야죠. 해강입니다. 해강, 소림사 이름이네요. 소림 제자인가요? 자벽승입니다. 서랴한의 눈이 반짝였다. 자벽승이 무림맹 회의를 염탐하다니. 점점 흥미로워지네요.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나요? 강무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무림맹이 진짜로 무림의 평화를 지키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뭘 봤나요? 위선과 탐욕을 봤습니다. 서랴한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역시 그렇군요. 무림맹, 정파의 리더라는 자들. 모두 같은 부류죠. 겉으론 정의를 외치지만 속으론 권력에 취해 있는. 소저께서는 무림맹을 싫어하시나 봅니다. 싫어하다뇨. 그저 실망할 뿐이죠. 이 강호의 진짜 협의를 추구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서랴한이 달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옆얼굴이 달빛에 비쳤다. 아름답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강무진은 그녀를 바라봤다.
전생에서 서려하는 자신이 마교 소성주라는 정체 때문에 고뇌했었다. 아버지의 야욕과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그리고 결국 강무진을 선택했다. 마교를 배신하고 그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다르다. 내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개강공자. 서려하니 강무진을 돌아봤다. 우리 친구할래요? 친구요? 네. 저는 이 강호에 진짜 친구가 없어요. 다들 제 명성이나 배경만 보지. 진짜 저를 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당신은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직감이에요. 당신 눈빛을 보니 뭔가 다른 게 느껴져요. 남들과는 다른 깊은 무언가가. 강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려하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비밀이 있죠?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괜찮아요. 비밀은 지켜드릴게요. 대신 가끔 만나서 이야기나 해요. 이 답답한 강호에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서려하니 부채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웃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개강공자. 아, 참. 제 이름은 서려하니예요.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그녀는 경공을 펼쳐 사라졌다. 환영처럼. 강무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뛰었다. 전생의 기억이 떠올랐다. 서려한과의 첫 만남은 전생에서 5년 후였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지금 만났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친구가 되자고 했다. 서려한. 이번에는 내가 죽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야욕도 막겠다. 강무진은 소림사로 돌아왔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숙소에 몰래 들어가 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밤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림맹의 음모. 그리고 서려한과의 만남.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전생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하지만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배신자들에 대한 복수. 그리고 진정한 무림의 질서 확립.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며칠 후 소림사의 소식이 전해졌다. 화산파의 검선 풍청운이 마교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소림의 승려들은 분개했고 무림맹은 즉시 마교 토벌을 선언했다. 하지만 강무진은 알고 있었다. 그것이 무림맹의 자작극이라는 것을. 풍청운을 공격한 것은 무림맹의 암살단이다. 그리고 그들은 마교의 무공을 사용해 증거를 남겼다. 전생에서 목격했던 일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강무진은 진실을 알고 있었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 무림맹의 위선을. 그날 밤 강무진은 다시 뒷산으로 향했다. 개원 대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잘 다녀왔구나. 예, 사조.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 이제 내 놈도 알았을 것이다. 이 강호가 얼마나 더러운지. 개원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더러운 세상일수록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 내 놈이 그런 사람이 되어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놈이 만난 그 소녀. 강무진이 놀라 혜원을 쳐다봤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 놈의 기운이 달라졌다. 누군가 특별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변화다. 조심해라. 강호의 여자들, 특히 미인들은 대부분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개원이 웃으며 강무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가끔은 위험을 무릅써야 할 때도 있지. 내 놈이 판단해라. 그 여자가 내 인생의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강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서려하는 전생에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번 생에서는 그녀를 지킬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다.
강무진은 매일 밤 뒷산의 약속 장소로 갔다. 해원대사의 지도로 금강불멸체를 단련하는 한편 설야안과의 만남을 기다렸다. 하지만 설야안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그날 밤의 만남이 꿈이었던 것처럼. 어디로 간 것일까? 강무진은 초조함을 느꼈다. 전생에서 설야안은 강호를 떠돌며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었다. 마교 소성주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찾으려 방황했었다. 집중하지 못하면 주와 인마에 빠진다. 해원대사의 호통에 강무진은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수련 중이었다. 죄송합니다. 사조. 마음에 잡념이 있구나. 그 여자 생각인가? 그렇습니다. 해원이 한숨을 쉬었다. 젊은이들은 언제나 그렇지. 무공보다 여자가 먼저다. 하지만 명심해라. 강호에서 마음을 빼앗기면 목숨을 잃는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는가? 내 놈은 아직 15살이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강무진은 쓴 웃음을 지었다. 해원대사는 몰랐다. 자신이 이미 42살까지 살았고 천하제 일검이었으며 배신과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을. 사조,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거라. 정파와 마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해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왜 갑자기 그런 것을 묻느냐? 궁금해서입니다. 정파는 정의롭고 마교는 사악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무림맹을 보니 정파라고 해서 정의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파와 마교의 차이. 그것은 결국 방법론의 차이다. 정파는 질서와 규율을 중시하고 마교는 자유와 힘을 중시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인간이다. 욕망도 있고 야욕도 있고 위선도 있지. 그렇다면 정파의 무공과 마교의 무공도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무공에는 정사마가 없다. 다만 사용하는 자의 마음에 정사마가 있을 뿐이다. 금강불멸체도 악인이 익히면 악한 무공이 되고 천마신공도 선인이 익히면 선한 무공이 될 수 있다. 강무진의 눈이 빛났다. 바로 그것이었다. 전생에서 깨달았던 진리. 하지만 조심해라. 마도 무공은 수련 과정에서 마음을 좀먹는다. 금강불멸체 같은 정도 무공으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마에 빠져 괴물이 된다. 만약 제가 마도 무공을 익히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원이 강무진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내 놈, 벌써 마도에 손을 댄 것이냐?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가 온다면 익히고 싶습니다. 왜? 강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도 무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고 싶습니다. 해원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놈의 각오는 이해하겠다. 그렇다면 명심해라. 마도 무공을 익히되 마음만큼은 정도를 지켜라. 금강불멸체를 중심으로 삼고 모든 무공을 융합하되 자신을 잃지 마라. 감사합니다. 사조. 그리고 한 가지 더. 장경각 지하실에 있는 혈마대법과 구음진경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것들은 너무 위험하다. 자칫하면 내 몸과 마음을 모두 파괴할 것이다. 강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이미 그 무공들을 훑어봤지만 수련할 생각은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천마신공이었다. 그날 밤 강무진이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다. 해강. 해철이었다. 한 달 전 폭포에서 강무진을 괴롭혔던 그 사형. 무슨 일이십니까, 사형? 내 놈, 요즘 달라졌다는 소문을 들었다. 힘이 세졌다고? 강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해철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 혹시 몰래 무술 수련을 한 게 아니냐? 손을 놓으십시오. 뭐?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철이 강무진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강무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해철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해철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강무진의 완력은 금강불멸체로 단련되어 있었다. 해철 정도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강무진이 손을 놓자 해철이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네, 내 놈, 감히.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먼저 시비를 거신 것은 사형이십니다. 이놈이 정말 계율원에 보고하겠다. 내 놈이 몰래 무술을 익혔다고.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형께서도 자벽승을 괴롭힌 것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해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강무진은 생각했다. 해철, 전생에서 너는 나를 끝없이 괴롭혔지.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제 나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다음 날 밤, 강무진이 뒷산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설야안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 기다렸어요. 개강공자. 강무진의 가슴이 뛰었다. 보름 만의 재회였다. 어디 가셨습니까? 잠깐 볼 일이 있었어요. 강남을 다녀왔죠. 그곳 상황이 좀 복잡해서. 설야안이 바위에 앉으며 손짓했다. 강무진도 그녀 옆에 앉았다. 해강공자,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왜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강무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복수하고 싶어서입니다. 복수요? 저를 억압하고 무시하고 짓밟은 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설야안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그 복수가 정당한 건가요? 정당합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약했을 뿐입니다. 설야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저도 비슷한 심정이에요. 이 강호는 약한 자를 짓밟죠.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결국 힘이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녀가 품에서 작은 책자를 꺼냈다. 이거 드릴게요. 이것은 무공 비급이에요. 아주 특별한. 강무진은 책자를 받아 펼쳤다. 첫 장에 적힌 글자를 보고 숨이 멎었다. 천마신공. 마교의 최고 절학. 교주만이 전수받을 수 있는 금기의 무공. 어떻게 이런 것을. 비밀이에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잘 사용할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설야안이 강무진의 손을 덮었다. 받으세요. 당신에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익히면 우리는 진짜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같은 편. 네. 천마신공을 익힌다는 것은 마교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당신은 소림 사람이지만 마음만큼은 우리 편이 되는 거죠. 강무진은 설야안을 바라봤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외로웠다. 그녀도 외로운 것이구나. 마교 소성주라는 짐을 지고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소중히 익히겠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천마신공은 매우 위험해요. 수련중마에 빠지면 돌이킬 수 없어요. 걱정 마십시오. 저는 금강불멸체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설야안의 눈이 커졌다. 금강불멸체, 소림의 최고 무공을 익혔어요? 일부만 익혔습니다. 대단해요. 금강불멸체와 천마신공을 동시에 익힌다면. 설야안이 무언가 깨달은 듯 강무진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혹시 당신 무구체질인가요? 강무진은 놀랐다. 설야안도 무구체질에 대해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저도 특수한 체질이에요. 천마혈이라고 해요. 천마신공을 완성하기 위한 체질이죠. 그래서 남들의 체질도 느낄 수 있어요. 설야안이 강무진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무구체질은 정말 희귀해요.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체질이죠.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소저도 특별하십니다. 저는 그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을 따를 뿐이에요. 설야안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강무진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언젠가. 설야안이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럼 기대할게요. 개강공자. 당신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 설야안이 떠난 후 강무진은 천마신공 비급을 펼쳤다. 천마신공 제1식 혈천마수. 피를 다루는 마도의 장법. 적의 혈도를 공격하여 내부에서 파괴하는 무서운 무공이었다. 전생에서 강무진은 천마신공을 우연히 익혔다. 마교의 거점을 습격했을 때 발견한 비급으로. 하지만 그때는 이미 30대였고 기초가 불안정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15세의 젊은 몸, 그리고 금강불멸체로 탄탄히 다져진 기초. 천마신공을 익히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강무진은 즉시 수련을 시작했다. 천마신공의 핵심은 혈기 운용이었다. 일반 내공이 기를 다룬다면 천마신공은 혈을 다루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액의 힘을 무기로 만드는 것이었다. 호흡을 조절하고 심박을 가속화시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혈액이 경락을 따라 빠르게 순환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다. 몸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강무진은 참아냈다. 전생에서 이미 경험한 고통이었다. 금강불멸체의 내력으로 천마신공의 폭주를 억제했다. 정과 마, 두 가지 상반된 기운이 몸속에서 충돌했다. 일반인이라면 이 순간 주와 인마에 빠져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강무진의 무구 체질은 두 기운을 모두 받아들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금강불멸체의 안정감과 천마신공의 폭발력이 융합되었다. 마침내 강무진은 천마신공 제1식을 완성했다. 눈을 뜨자 손에서 검붉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혈기였다. 손을 뻗어 앞에 바위를 쳤다. 바위가 폭발했다. 겉으로 보기엔 작은 충격이었지만 바위 내부가 완전히 분쇄되었다. 혈천마수의 위력이었다. 성공했구나. 개원대사가 나무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강무진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내 놈, 정말로 천마신공을 익혔느냐? 예, 사조. 그것도 단 하룻밤 만에. 불가능한 일이다. 천마신공은 마교 교주가 10년 동안 익히는 무공이다. 저는 무구 체질입니다. 그리고 금강불멸체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개원은 한참 동안 강무진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내 놈은 정말 괴물이로구나. 앞으로 강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내 놈은 반드시 천하를 뒤흔들 존재가 될 것이다. 강무진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금강불멸체의 금빛 기운과 천마신공의 혈기가 조화롭게 흐르고 있었다. 검마일체의 첫 단계를 완성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달빛 아래 소년의 눈빛은 누구보다 차갑고 강렬하게 빛났다. 천하제일검으로 가는 길, 그리고 배신자들에 대한 복수. 그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